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칩 사용을 중단합니다. JP모건이 실적 발표 후 6%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어땠을까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16% 폭등하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테슬라가 FSD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가격 전쟁에 이어 이제는 소프트웨어 구독료까지 내린 건데요. 내릴 수 있는 건 뭐든 다 내려서라도 수요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는 23일 발표될 실적도 생각보다 나쁜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티 측의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하향의 이유는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장 속 애플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과거에도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 꾸준한 실적을 내는 애플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이날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애플이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된 모양새입니다. JP모건의 Net Interest Income 순이자 이익이 전분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대출이자로 번 돈에서 예금이자로 고객에게 나눠준 돈을 뺀 수치를 뜻하는데요.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기록적인 운용자금 규모를 달성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JP모건 급락의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쿠팡이 매달 청구되는 멤버십 회비를 58%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흑자 달성 소식에도 뜨뜨미지근하던 주가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 선을 뚫어냈습니다. 보험 사기 논란으로 목요일장 주가가 반토막 났던 글로벌라이프는 해당 논란에 반박하고 나서며 금요일장 20% 상승했습니다. 조에티스의 관절염 치료제를 투약한 애완견에게서 수천 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는 보도에 조에티스의 주가는 8%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전쟁. 주말 사이 외신 헤드라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이란의 보복 공습. 그나마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대응이 없다면 추가 공격은 없을 거라 언급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일부 이스라엘 강요는 현지 생방송을 통해 오늘 밤 보복 공격을 감행한다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 확전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유가의 급등보다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 금 가격 변화 등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미국은 금요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진입했죠. JP모건은 6% 증가한 순이익을 보여줬지만 같은 날 실적을 내놓은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은 1년 새 순이익이 7%, 27% 급감했습니다. JP모건도 주가가 6.47%나 추락하며 4년 만에 최대 낙폭,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자 예금주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금리 쇼핑에 나서면서 예대 마진인 순이자 수익이 줄었고 실적 시즌 스타트를 끄는 은행주들의 보수적인 가이던스 탓인데 미국 시장은 실적과의 전쟁 피할 수 없겠네요. 눈에 보이는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은 없지만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태로 차가운 전쟁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에는 3대 국영 이동통신사가 있는데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국영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2027년까지 네트워크 설비에서 외국산 칩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텔과 AMD 이 두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재 글로벌 서버용 CPU의 90% 이상을 인텔과 AMD가 공급하고 있고 중국의 이런 이동통신사는 인텔과 AMD의 주요 고객사이자 급증하는 AI, 클라우드 수요에 따라 중국 역시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천 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은 지난해 매출의 27%가 중국에서 나왔고요. AMD의 경우 미국의 중국향 첨단 칩 제재 이후 2022년 22%에서 2023년 15%로 이미 중국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있어서 실제로 중국의 기술력이 늘었다는 반증일 수 있는 만큼 긴장 완화와 상관없이 매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낳고 있어서 타격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일단 인텔과 AMD 두 기업의 주가 향방은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WTI 원유 선물은 0.75% 오른 85.6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비트코인은 오전 7시 현재 전일보다 3.5% 내린 64,000달러 선에서 금은 2,360달러 선까지 오른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러셀 2000 1.93%, 나스닥 100 1.6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9%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